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중고령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지원 욕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경준, 정덕진입니다.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2021년도 충청남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라는 용역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심층 조사 부분 일부를 인용하고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연구 개요, 연구 배경과 목적, 내용과 방법, 연구 결과에서 중고령 장애인 당사자 면접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로 결론 및 시사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요와 관련해서 우선 연구 배경과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장애 인구가 전체 장애인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애와 고령 내지는 노화 현상으로 가중되면서 장애인 정책과 복지 지원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202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관련한 조사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34.1%, 우울감이나 자살률도 18% 그리고 11% 이상으로 나타나서 다른 연령대의 장애인들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장애인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주거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는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사회, 또 경제적 여건 불안과 동시에 노후 대비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이러한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이중적 소외 현상, 2차적 장애 위험의 발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화와 관련한 연구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노화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시점을 일반적으로 40대 이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장애인 연구, 장애인 고령화 연구의 결과와도 어느 정도 상통하는 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40, 50대 연령층에서 신체, 심리, 사회 변화 경험으로 조기 노화의 가능성이 높아서 중년층, 40, 50대 중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사회에서는요, 그러한 장애인들에게도 고령장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만큼의 요소들, 요인들이 다분히 존재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충청남도 장애인의 현황을 잠깐 보면요. 2020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는 65세 이상이 53.0%로 나타나서 전국적 평균 49.9%를 더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40세 이상까지 포함을 한다면 전체 충청남도 장애인의 고령장애인의 89.2%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포괄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40대 이상의 중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복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인 복지 지원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노화의 경험, 현재 생활의 불편한 점과 미래에 걱정되는 사항, 거기에 더해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 또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한 지원, 또 거기에 더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인 등 큰 카테고리는 3개, 세부적으로는 5개의 주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을 해서 개별 심층 면담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방식의 심층 면접은 2021년 5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총 10명의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참여자 기준은 장애 유형, 즉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시각, 청각, 기타 장애 유형과 연령 기준 중장년기를 볼 때 40에서 64세 이하, 또 고령기를 65세로 구분하여서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표에서는 중장년기 또 고령기별로 중년기에는 7명, 고령기에는 3명 각각의 남녀 혼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령 장애인 당사자 면접 결과를 내용 분석을 통해서 대주제와 하위 주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노화의 경험,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현재 생활에 불편한 점과 미래에 걱정되는 사항이라는 큰 주제에 각각의 하위 주제별로 의미 단위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일단 노화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노화, 신체적인 문제와 정신적 쇠약이라는 단위로 정리가 된 게 있고요. 노화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제한점들과 개선을 기대하는 내용들과 사회적 변화로 인한 노화 현상의 경험,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 심리적 위축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그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시키면서 다양한 어떤 노화 현상과 더불어 정신, 정서적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보면 신체적 돌봄의 한계, 필수적 이동과 접근의 한계, 심리 정서적 한계로서 어찌 보면 다른 연구들에서도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개인 어떤 신체 그리고 물리적 이동 관계 접근성 이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여전히 깊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생활에 불편한 점과 미래에 걱정되는 사항으로서는 물리적 환경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장애를 가진 당사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 많은 어려움과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의 지지와 사회적 시선은 약간은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가족에서도 상당한 특정 장애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이나 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제한을 오히려 강요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필요한 지원이라는 커다란 측면에서 하위 주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 인식과 요구. 현재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많은 변화의 요구, 그러면서 실제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이제는 연동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또 다른 부가적인 문제들이 더 주된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에 참여하신 대상자들도 바로 이러한 데 대한 인식과 새로운 요구들을 엄청나게 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 수급과 장애 판정과 관련한 체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장애 판정이나 어떤 이제 장애 정도를 판정받을 때 갖게 되는 몇 가지 시스템적인 한계와 더불어서 조금은 개인적인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들도 여과 없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개인 여건의 법적 융통성. 이거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이삿짐이라든가 이동이나 이런 쪽에 충분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한계,
이건 상당히 개인적인 상황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복지지원 체제도 바로 그러한 특수한 환경에 맞춰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정말로 욕구에 기반한 어떤 그러한 반영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에서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이동과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또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 현재 저희 발표 논문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심층 면접만 들어갔지만 본래 원고에서는 장애인 가족까지 포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만 발췌하고 인용을 하고 새롭게 저희들 표현으로 변화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장애 부모와 장애 자녀의 가족 지원 관련 인식과 욕구도 굉장히 높았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또 성인교육,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도 장애로 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으로 굉장한 많은 어떤 위로나 어떤 자기 역량을 도모할 수 있는, 또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 참여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성인교육 내지는 평생교육에 기반한 어떤 평생학습적 측면의 욕구도 필요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적 측면의 인식과 욕구, 또 장애인 전문 요양시설에 대한 필요성, 더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 이러한 시설이 법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충남도 내에 이러한 곳들에 대한 시설 홍보라든가 어떤 조건, 그리고 좀 더 확충된 시설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정책적 재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화의 경험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신체적 문제와 정신적 쇠약이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여건에 따라 노화 현상을 심각하게 또는 아주 가볍게 경험하는 등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중고령대 장애인 당사자들보다 고연령대 당사자들이 더 확연한 노화 현상에 의한 신체적 제한 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 장애인들에게도 서서히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중간중간에 어떤 코멘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장애에 의한 조기 노화라는 주관적 관점도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게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화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노화에 따른 변화 질문에 선뜻 불편함이 없고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 사고와 자존감을 갖는 것, 그리고 봉사와 배려를 강조하는 연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성공적이고 활동적인 노년의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참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노화의 경험에서 세 번째, 노화로 인한 제한점들과 개선 기대점들에 있어서는 특히 시각장애나 지체 뇌병변 장애와 같이 특정 장애 유형에 따라 당사자들이 겪는 노화로 인한 변화나 심리적 위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또한 가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관계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입각한 가족 지원과 정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보편적 복지 지원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자녀 양육, 경제적 지원과 같은 기초 서비스가 전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전문 상담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변화로 인한 노화 현상의 가중.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 시대에 장애를 가진 고령자들의 경우 심리적 노화 현상이 더욱더 가중되었다. 이것은 신체적인 제한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또는 심리적 위축 자체가 신체적인 노화를 더욱더 촉발시킬 수도 있는 어떤 쌍방향적 원인 관계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보면 신체적 돌봄의 한계, 필수적 이동과 접근의 한계, 심리 정서적 한계 등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초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바로 장애인 복지의 시금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여러 제도나 환경을 정비를 할 때 장애인지적 관점,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것은 또한 인권적 관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생활의 불편한 점과 미래에 걱정되는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과 다차원적인 지원 측면에서 특히 기본적인 정보 습득과 학습 및 직업 선택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가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장애를 가진 부모의 역할입니다. 연구 참여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불편함 중 시각적 한계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시각적 한계로 인해서 자녀 양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그 우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결코 당사자가 하나가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하는 양육적 환경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체계가 된다. 이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직 아주 고령의 연령대도 아니고 체력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서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와 같은 도움은 아직 간절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자녀에게 일정 부분이나 수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를 가진 엄마로서의 애로점도 함께 토로를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지지 측면에서도 연구 참여자 7 같은 경우에는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구화만을 고집하던 가족들에 의해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강요받아왔던 경험이 있었다. 또 사회적 시선 측면에서도 중년의 연령대에 들어서면서 남들과 대화 등 소통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들까지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 인식이 있었고 아까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여러 가지 특히 활동 지원 시간이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의 전이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제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복지 수급과 장애 판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근본적으로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나 수혜보다는 기존의 판정이나 진단 체계에 관한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여건의 법적 융통성 차원에서는 재산 관련 소명이나 증명이 복잡하고 한계가 있는 관계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7이 이렇게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이동과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 또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장애를 가진 부모와 장애를 가진 자녀의 가족 문제 인식, 이 부분들은 앞서서 간단히 얘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향후에 장애인 당사자, 중년 또는 고령의 장애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는 가족 지원까지도 함께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또 성인교육, 평생학습, 인식과 요구, 최근에 노인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청각장애인들의 문해교육 등과 같은 학력격차 해소 방안, 또 생애 주기적, 장애 특화 관점의 평생교육, 기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와 같은 지역사회의 학습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업적 측면의 인식과 요구와 관련해서는 중도 시각장애인이 고령에 처했을 때 맞춤형 직업제도가 더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내용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수급자 탈락이 두려워서 기준소득 이상을 아예 벌지 않는 능력장애인들의 경우 이거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복지 수혜와 자신의 일할 능력 간의 그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문 요양시설. 제가 요양 서비스를 선택할 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일반 요양원과 같은 곳을 생각하더라도 마땅히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케어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도의원 등의 충청남도 의회 있죠. 그런 쪽에 장애인 요양시설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정책 제안에 어떤 적극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당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나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쇠약이 더 가중되는 느낌, 그래서 이중소외나 이중적 차별 또는 이중적 더 노화의 문제로 인해서 더 심화된 장애 현상을 겪는, 그래서 노화라는 것을 또 새롭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울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기초생활을 위한 의료 지원, 이와 연계된 경제적 측면의 지원이 더욱더 요구가 되고 특히나 위기관리 전문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인 자녀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돌봄 체계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공식적 원조 체계의 점검과 내실화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장애인 단체와 같은 당사자 조직, 자조 모임, 자조 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 안에서 충분히 도움이 어느 정도 가능한 1차적인 도움과 원조가 가능한 어떤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다. 또 성인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 방안, 또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전체의 정서적 지지와 인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전략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필요한 지원 측면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핵심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측면은 사회 제도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가 필요하고 한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더욱더 욕구 중심의, 당사자 중심의 어떤 맞춤형 지원 차원에서 개선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또 현재 정부의 활동 지원 서비스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체계를 좀 제고함으로써 충청남도에서도 앞선 활동 지원 서비스의 추가 시간이라든가 또 고령 장애인에 대한 어떤 고령 요양보험과 연계되는 관점에서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애 판정 체계에 대한 신뢰도, 효과성을 더욱더 높여야 한다는 범정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고충 해결을 위한 맞춤형 민원 상담이나 자산 컨설팅 연계 지원 방안도 우리 충청남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시도를 해봤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바로 이러한 맞춤형 민원 상담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자산 컨설팅 연계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지자체 조례 정도도 확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농촌 지역 원거리 이동을 위한 복지 교통 수단이 더 확실하게 펼쳐질 필요가 있고 특히나 우리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는 어떤 시각장애인, 예전에 심부름센터였던 이러한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종사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많은 부분 어떤 이동, 교통복지가 필요하고 동시에 장애인 가구의 이사 지원과 같은 유용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과 이용자 이용 현황을 검토로 정말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이동 어떤 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 또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 교육 차원에서의 교육 내실화, 또 장애인 요양 전문 시설을 충청남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좀 더 확대하고 인식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 또 지자체와의 소통 창구 마련, 또 장애인 복지 민원과 관련한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소통과 협력, 장애인식에 대한 긍정, 그리고 동료 상담 프로그램이나 자조 모임 등 자체적 교류, 지역사회 단체 교류 활동과 교류 지원, 또 중고령 장애인들 당사자의 긍정적, 능동적, 이타적 사고가 무엇보다 도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충청남도의 중고령 장애인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욕구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 제도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